아이 셋밖에 안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셋밖에 안 되니까 알겠어요. 셋 다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꽃잎TV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존리 라이프스타일 네 반갑습니다. 시지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네마 인생님 안 하나?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자 여러분들께 뭐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좋아요. 아까 꽃잎TV님 아이 셋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부자 되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모습 좋았어요. 그리고 시네마 인생님 지금 보고 계시죠? 안 하나? 이제 하니까 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함께 해보십시오. 존리 라이프스타일 시청하시는 우리 시네마 인생님께도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특별하죠.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1기 라이브 OT를 시작할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 꼭 시청하시고요. 아이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조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시는 방법. 라떼는 잘 몰랐어. 세뱃돈 받으면 엄마 주고 그게 나는 뭐 큰 집이 돼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머나 엄마 나 그때 맡겼던 돈은 네가 다 썼잖아. 언제? 다 먹었어. 내가 너 키워줬잖아. 그런가 싶었죠. 이런 경제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경제관념 철저히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존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중복이니까 좀 많이 더웠습니다. 53분이고요. 시원한 커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주환님 내 아이 돈은 내 아이 펀드에. 우와 박주환님 멋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되 일단은 아이는 아이고 내가 목이 말라 싶으시죠? 오늘도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 함께 맞춰보시면서 커피 쿠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첫 번째 문제는 MKYU 시청자에서 2분 그리고 존리 라이프스타일 여기 채널에서 또 2분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첫 번째 문제 내드리고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고 두 번째를 보여드렸을 때 다른 숨은 그림 찾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먼저 올려주세요. 지난주였죠? 멀끔했네요. 잘 보셨죠?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막힌 게 맞아요? 와 이게? 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모모마님 이쁘다. 감사해요. 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김현주님 그리고 조명윤님 조명윤 김현주님 연필 화분 정답 좋았어요. MKYU 2분 추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채널에서 또 한번 볼까요? 로딩이 심해 부자 될 거. 그리고 또 이게 스타일이 나오시네. MKYU 유튜브 채널은 지금 열정이 너무 뛰어나. 지금 또 한 명이 얘기하니까 다 따라서 얘기해. 근데 존리 대표님 여기 딱 채널은 다 경제를 보듯이 딱 진중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희리님 왼쪽 테이블 왼쪽이 비었음. 희리님 차분하게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드릴게요. 리디아 장님 맞추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시면 어떡해. 아직 한 분 남았어요. 리디아님 소울젤리님 연필 좋아요. 정답. 자, 이 두 분께 저희 총 4분이죠. MKYU 채널 2분 우리 존리 대표님 채널 2분 이렇게 해서 커피 쿠폰 벌써 첫 번째 문제인데 4장 드려요? 어마어마한데요? 학장님 괜찮으세요? 그냥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허락받았고요. 자, 두 번째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DOC 에릭님, 덕 에릭님 왼쪽 조명 추가요.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알아보시네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채널도 이제 열정 올랐어 갑자기. 댓글이 이제 막 올라.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열정 그대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벌써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 한 문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단어 찾기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힌트는 나라입니다. 나라. 빨리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 나라가 총 7가지 있는데 3가지 먼저 맞춰주시는 분들 알아서 시간 없으니까 2개 나라 먼저 맞춰주시는 분들 MK에서 2분 존리 대표님 2분 시작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가로 세
이렇게 두 분 드릴게요. 두 분 드리고 MKYU에서는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제 랜덤으로 잡을게요. 멈춰! 김경희님. 캐나다 없는데? 그래, 알겠어. 수단 맞췄으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아까 한 번 틀렸으니까. 멋지게 살자님. 인도, 콜롬비아. 인도 없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자, 김미경님. 뉴질랜드, 콜롬비아. 있죠? 그리고 박선숙님. 인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열정에 오늘 중복이 아니라 삼복 더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호명을 다 못 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께 저희 커피 쿠폰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시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경제 용어 관련된 거니까. 오늘 무슨 시간? 우리 아이 돈 벌게 하는 시간. 너무 그랬나? 자,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자, 경제 용어입니다. 이번에 그냥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문제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한 분 한 분 추첨할게요. 한 분 한 분. 나갔죠? 이게 유튜브 용어네요. 지금 올려주신 건. 유튜브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 유튜브예요. 이거 하나씩만 해주시면 돼요. 유튜브. 자, 오성수성오님. 아이디도 이러면 진짜 못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오성수성오님. 유튜버 MKYU 정답. 그리고 존니 유튜브 채널에 입생님 알람. 입생님. 이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몸 좀 풀리셨나요? 저는 눈이 풀렸어요. 저보다 눈 풀렸어요. 못 찾겠어. 근데 어쩌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59분이기 때문에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이벤트명, 이름, 연락처를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을 hello.mkyu.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잠시 유튜브 시청 안내 보고 존니 대표님의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1기 라이브 OT 본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에 찾아오는 에듀호스트 유동혁입니다. 지금 아직도 채팅창을 제가 이렇게 겼는지를 보고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와요. 커피 쿠폰 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오늘 이 특강을 잘 들으시면요. 커피 쿠폰 안 받아도 나 배부르다 할 정도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함께 하시고 일단 오늘 이 방송은 MKYU 유튜브 채널과 함께 존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채널에서 동시 송출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단 다시 보기는 MKYU 채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오전 10시까지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URL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이후로는 전체 공개로 전환돼서 누구나가 시청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가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 혹은 저희 MKYU 한라인이 가동되고 있죠. 오늘 밤 11시까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까지. 자, 보시다가 이벤트 내가 이런 게 기분이 좋았네.
이런 걸 좀 내가 남기고 싶네?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라이브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MKYU에서 강의 들으실 때 쓰실 수 있는 마일리지 1만 점까지 드리니까 필수 해시태그 아래쪽에 보시면서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할수록 인스타로 이제 DM 오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역시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는 널리 알리자고요. 내 아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옆집 아이가 부자가 안 되는 법도 없고요. 같이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언제쯤 이 수업을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수업을 시작하기에 딱 맞게끔 이제 종이 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종이죠. 나 배고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배고파하지 마세요. 오늘 배불리 챙겨드릴게요. 자, 이제 종 쳤으니까 라이브 OT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 나 이 글자는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투자계 전설. 한국의 워렌 버핏. 주식계의 전도사. 동학개미 운동을 이끈 존봉중님. 이분 때문에 저도 동학개미 운동으로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별명이 있는 분이시죠. 그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내 아이에게 유산보다는 주식을 남겨라. 금융 주식을 길러줘라. 연신 어린이 금융 공부를 강조하시는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존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TV에서도 많이 뵀고요. 대표님 강의 유튜브로도 다시 돌려보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MKYU 채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많은 강연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게 또 라이브로 하니까 막 흥분이 되네요.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댓글로 금수저 엄마가 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부자가 되면 예전에는 그렇죠. 나는 금수저 후수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수저의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러네요. 금수저의 네, 아빠가 될 수 있는. 네. 야, 이거를 오늘 존니 대표님이 특강해 주실 겁니다. 말하는데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두 아이 아빠로서 야, 금수저의 아빠가 된다고 하니까 소름이 꽉 끼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도 아기들 재우고 꼭 봐라. 안 자면 그냥 옆에 앉혀놓고 봐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세뱃돈 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엄마한테 다 주고 그리고 제 아이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다 저한테 줘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 어떻게 이거를 하시는지 잘 모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월급이 물론 얼마인지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런 거는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 거니까 맞아요. 이라고 네. 관심 안 한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해서 되게 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금융 지식은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저랑 비슷했나요? 어떠셨어요? 어릴 때 대표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빚이 뭔지 또 이자가 뭔지 또 빚을 못 갚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복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은행 옆을 지나가다가 은행에서 큰 사인이 있었어요. 한 달에 700원씩 입금을 하면 네? 1년 후에 1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계산했는데 8,400원인데 왜 10,000원을 줄까? 은행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가서 돈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돈이 일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고, 그게 내 평생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이 일하게 하라.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많은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실패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미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고 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선한 부자가 만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오신 걸 보고 난 뒤에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아이들이 받아오는 돈, 요즘에 이제 또 수당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 달에 이렇게 한 주씩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 나오고 1년이 좀 안 됐죠. 미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내가 지금 만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클 때쯤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 지금 그때 사놨더라면 했던 그렇죠. 그런 것들 맞아요. 있죠. 저도 맞아요. 그 생각으로 이런 거 사놓으면은 나중에 얘들이 10년, 20년 뒤에 클 때 내가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왜 이렇게 소름 끼치는지 모르겠는데 금수저 아빠가 되려는 거야. 아까 맞아요. 꽃잎 TV님도 맞아요. 아까 세뱃돈 횡령제 미안하다 얘들아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금수저 엄마 아빠가 돼 보시고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존니 대표님도 미국에서 한 35년, 한국에서도 또 오래 사셨고요. 네네. 그러면 살아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또 경험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국의 금융 문화에 대한 좀 뭐 인식의 차이라던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미국은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미국은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은 이렇다 그럴 수 없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던 동네는 유태인이 거의 98%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보게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또 동시에 가르쳐요. 그래서 돈을 다스려라.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죠. 부자가 되는데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부자가 되라.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일하게 하는 것, 그래 돈의 좋은 점, 돈의 부자가 되는 점, 그런 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살던 동네에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막 5명, 6명씩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한국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태인에 비해서 훨씬 더 영리해요. 근데 딱 한 가지 금융을 안 가르쳐 주고 돈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부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공부를 잘하면 과거 시험 보잖아요. 네. 그거에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전부 이름이 뭐죠? 유태인 이름이죠. 네. 왜 그러냐?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게 뭐죠? 증권회사, 네. 은행 다 유태인 회사잖아요. 네. 한국이 유태인보다 훨씬 더 영리하면 영리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국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단순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교육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문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나 안 낳는 거 뭐 그런 거 다 해결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거. 근데 돈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갑자기 그렇게 뭐 모두 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네. 돈에 대한 이해. 네. 그다음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문화, 또 그런 똑같이 그 시험을 봐야 되는 문화. 네. 거기서부터 다양성,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게 좋은가,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나,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가,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미국처럼 2시, 3시에 학교에 끝나면 네. 거기서 교육은 끝나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놀아야 됩니다. 자야 되고. 너무 말이 많았나요? 아니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대표님 그 채널에서 V 에디터님께서 존니 대표님께서는 국영수 공부를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융민맹도 분명 질병이지만 학생 때 국영수를 공부하면서 독해력, 논리력, 사고력을 길러야 금융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방금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간은 다 배우고 그럼요. 다 배우고 난 뒤에 그러니까 네.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럼요. 학교 가면. 네. 그다음에 네. 수학도 플러스 마이너스 돈 셀 줄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정도면 되는데 무슨 뭐 내가 수학학자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학 얘기가.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네. 그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맞아. 그게 나는 너무 낭비는 거고 네. 또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또 다른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거기 우리 군대에 가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러죠? 그 선착순? 선착순. 네. 많이 해봤죠. 똑같아요. 네. 그게 지극히 잘못된 거죠. 맞아요. 너무나 많은 그 뭐라 그럴까 낭비예요. 맞아요. 시간과 네. 돈과 그다음에 그 아이의 미래. 네. 그 결과가 뭐죠? 우리나라의 그 우리의 금융 문명이라고 표현하죠. 네. 금융 문명이라는 거는 우리 금융 문명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그 대가가 무섭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세계 1위고 아이들 행복지도 세계에서 꼴찌고 네. 빈부격차 높아지고 있고 네. 노후 준비 안 되고 있고 이게 다 비슷한 그 논리 때문에 비슷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생각 때문에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게 참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국영수 그 기본 과정만 하시는 것도 충분하고요. 1등을 하게끔 부모는 시키잖아요. 근데 1등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자기가 좋아해서 공부를 해서 1등이면 오케이. 근데 1등도 아닌데 2등한테 자꾸 1등 해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기본적인 건 하고 난 뒤에 금융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는 게 맞아요.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했지 돈에 대해서 알려준 적은 없어요. 부모님도 1등이라 공부해라 이 얘기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부자 되라고 얘기하면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강요하니까 애들은 힘든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나?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나? 근데 막상 해보고 대학생 되니까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되는 건 또 아닌데 이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받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네?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해라. 거기서 끝나요. 맞아. 그죠? 네? 근데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요. 네. 내가 내 노동력과 자본이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내 노동력만 일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거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게 60세까지 네.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부모가 배워서 이제 특강을 듣고 강의를 듣고 배워서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대표님, 제가 이거 배워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대표님 대답해 주시죠. 따라오죠. 그리고 따라오게 해야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우리는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 네. 우리 TV 같은 것도 보면 네.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죠. 네.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쵸. 어른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네. 아이들을 어른 취급을 해요. 아. 그리고 그 13살 때 네. 성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3살 때 그 계산이 끝나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13살 성인식 한다는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13살부터 이 아이들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네. 엄마가 꼭 아이한테 꼭 가르쳐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거는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또 어디에 투자하고 네. 이런 걸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의논하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배우고 또 엄마도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SNS로 많이 그런 걸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 우리가 과외비를 쓰는 게 정말 엄마 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네. 어떤 지방의 여자 고등학교 에서 그 여학생들한테 강연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줄을 섰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여학생들이 저를 좋아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해달라고 서 있는데 네. 사인에 꼭 써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뭘 쓸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아직도 문맹이에요. 우리 엄마를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는 제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지 알고 저는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가서 어차피 자는데 네.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쓰는데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나한테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죠. 우리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길게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부자가 될 거냐 아니면 단순히 공부 잘하는 걸 끝날 거냐 그리고 정말로 취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일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다음에 아이를 많이 재워야 돼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방식은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부자 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통 한 몇 살 정도부터 이렇게 금융 공부를 시작하고 같이 공부를 배워나가는 게 괜찮을까요, 대표님? 한 살부터. 한 살부터? 네, 한 살부터 해야죠. 아,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복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유태인들은 보통 13살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한국은 한 살부터 하자. 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죠? 스카이 더 리밋. 그게 뭐냐면 그 얼마까지 잘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좋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걸 대한민국이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진짜 상상력이 필요한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댓글에서 배런님께서 고3인데 늦었나요? 늦었죠. 근데 늦었지만 해야죠.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 시작하기 가장 좋을 때는 right now,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하지, 모레부터 하지. 그러면 그게 이제 5년, 10년 갑니다. 또 대표님 아까 유튜브 채널 창에서 대표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이제 기업을 보고 주식을 그냥 하나씩 사모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네요. 가치를 보고. 이제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딱 이렇게 뭔가 투자 이랬는데 요즘에 저도 그렇거든요. 이 기업은 나중에 괜찮은데 좀 떨어지네? 한 주 더 사놓고 한 주 더 사놓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한 주식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네. 단순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자를 통해서 세계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주식을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네. 이 주식이라는 게 뭔가 이 경영진은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경쟁을 어떻게 이길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비전이 있을까? 철학이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나한테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회사 하나 주식 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우리 펀드 같은 걸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이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생각이 뭘까? 이게 이 회사를 왜 샀을까? 이 회사를 왜 팔았을까?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부모님이 오늘부터 삼성전자 한 주식 사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그 경험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금융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예요. 다른 데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이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요 금융을 가르쳐주면 한국의 금융산업을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금융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태까지 굉장히 선진국에 왔지만 그 다음 레벨에 가려면요 금융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금융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대표님의 이런 라이브로 만나 뵙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질문들 대답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표님이 느낀 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실 우리 조니 대표님의 라이브 특강을 들어보실 건데요. 특강을 들으시면서 생긴 궁금증, 그리고 MKYU에 개설되는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강의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1시간 오늘 반 정도 진행되는 라이브 OT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라이브 특강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돈도 안 가르치죠. 돈이 중요한 것도 안 가르치죠. 돈을 어떻게 일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죠.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쓰고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나도 부자가 되지만 내 배우자도 부자가 되고 또 내 아들도 부자가 되고 내 딸도 부자가 되고 또 손자 이게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금융주식을 쌓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그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사교육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 말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히려 굉장히 악플에 많이 시달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동의하시고 또 아이들 부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맞아.
우리 아이들 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교육비 없애야 되는데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자고 나면은 아 역시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야 돼. 굉장히 흔들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6년 동안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불과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정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부자로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부자가 되길 원해야 돼요. 원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큰 후회가 돼요. 그런데 그걸 많은 나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 독립을 했을까?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의 인구가 미국의 2%도 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재산의 20%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유태인의 파워가 있냐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파워가, 왜 돈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냐면요, 간접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미국에서는요, 유태인들 명절에 학교에 같이 쉽니다. 유태인이 아닌데도 학교를 안 나가고 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태인의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모든 그 월스트리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증권회사 다 유태인 이름이에요. 또 병원도 가면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또 그런 대학교 가도 전부 유태인이 그 도네이션 한 걸로 도서관 이름도 유태인이죠. 그다음에 학교 건물도 유태인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유태인은 부자가 됐을까요? 몇 가지 있죠. 돈에 대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태인들은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선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 유태인 같이 똑같이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출산율 낮은 거. 그리고, 참 말하기도 안타깝지만 노인층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 지금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한테 부자가 되라는 교육을 전혀 안 하고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거,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거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TV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걸 많이 봅니다. 수능을 만점 받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거기를 그 아이를 부러워해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요, SAT 만점 받았다고 해서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점 받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해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거기에 점수 경쟁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게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은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고 오직 구형수만 잘하는 거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병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근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의 행복, 그 다음에 아이를 진정한 선한 부자로 만드는 거에 정말로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결심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왜 부자가 안 될까요?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왜 부자가 안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노후 준비가 안 될까요? 노후 준비 안 된 나라의 전 세계 랭킹에서 한국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상의 인구 중에서 50%가 빈곤층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의 전 세계에서 1등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처럼 근면한 사람들이 없는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모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가고 이미 나타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20대, 30대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취직이 안 되고 있고 또 취직을 해봐야 그 어떤 경제 독립을 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고쳐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를 투자로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 그게 다 합해져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노후 준비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 모든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는, 우리가 글을 모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또 책도 읽을 수가 없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금융 문명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금융 문명은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먹을 걸 사고 입을 걸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금융 문명인 사람들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끌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 문명이라는 거를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를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질병을 각 나라들은 그 질병, 특히 그 전염성이 높은 금융 문명을 어떻게 하면 그걸 깨트릴까 고민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세계 1등입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될까? 왜 이렇게 엄청난 그 기회가 많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 가장 교통수단이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할까?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1등 공신이 뭘까요? 사교육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사교육비로 쓸어가는 돈이 약 30% 정도가 사교육비에 쓴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약 20조, 3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돈으로 만약에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그걸로 주식을 사준다면 그 아이의 그 경제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최근에 제가 어떤 SNS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라는 거 있죠. 넷플릭스 주식 그건데 이 자사운용사의 사장님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이라든가 이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가 영화를 보려면 한 달에 약 12불 정도 내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죠. 근데 그거를 넷플릭스를 보지 않고 그걸로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2003년에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대신에 그걸로
넷플릭스 주식을 샀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5,000원 정도 되죠. 그랬더니 지금 가치로 따졌더니 약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돈으로 15,000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22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100만 원을 가지고 15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약 220억이 되겠죠. 그겁니다. 그게 영리한 사람과 영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150만 원씩 써갖고 아이를 공부를 잘했다고 치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이 초봉이 얼마일까요? 뭐 글쎄요. 뭐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죠. 근데 단순히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양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죠. 지금은 그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의성을 갖고 있는 아이, 꿈이 큰 아이,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된 영리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된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걸 일부러 못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한 투자로 바꿔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용기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씩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요구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나라죠. 대신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든가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죠. 가장 잘 돼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싸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기름값 내고 그런 게 저 돈으로 투자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전부 지하철을 타고 다니죠. 왜냐하면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부자처럼 보이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비싼 옷을 사게 되고 비싼 백을 사게 되고 비싼 신발을 사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될 돈을 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데 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라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건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만 일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복리를 깨닫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나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에
가격 차익을 취하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유일하게 내가 창업을 하지 않아도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일생 동안 같이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 경영진의 철학을 배우면서 또 아이들도 창업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금융지식도 깨닫게 되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게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돈에 대한 거 집중하시고 또 투자 그리고 액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투자 실패함도 있을 거고 또 투자해서 또 그런 거 많죠. 주위에서 주식하다가 망했다. 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걸 좋은 거를 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편견도 금융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편견은 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창업 스토리들 있죠. 미국의 많은 부자들, 중국의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 부자라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공통적인 건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도덕성을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투자를 배운 아이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운 아이들. 걱정이 없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근데 학원에만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기심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기 운동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주위도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만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캠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가 MKYU 김미경 대표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거의 1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런 집중적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거. 제가 유튜브도 많이 찍었고 강연도 많이 갔는데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돈이란 무엇인가부터 그다음에 그런 자기만의 대체대조표 만든다는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플라이 하는 거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나머지 궁금한 것들은 또 제가 나중에 또 대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체계적이 않은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듯이 지식을 쌓듯이 금융교육도 투자를 해봐야 되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경험하고 또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표님 적어가면서 열심히 들어오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존님 대표님께 손박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대표님? 네네네네. 지금 올라오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들. 아니 아까 전혜민님께서 이제 대표님 채널에서 댓글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구하러 오신 분.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거고요. 네, 엄청 부끄러워하시는데.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작은 씨앗이 그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네 사람이 여덟 사람 그게 복리 효과예요. 그 복리라는 거는 엄청난 마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그게 이제 나라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네. 멋지십니다. 진짜 매일 배우고 있고요. 그 실제로 강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중1 아이 학원 가는 사교육비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 아까 어떤 분은 대표님 채널에서 중2 아이가 학원을 다니다가 나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 하고 이제 대표님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되게 나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질문인데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진짜 높은 나라에서 지금 하시면서도 되게 걱정들을 하시면서 또 댓글을 맞아요. 올려주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사교육 없이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대표. 전 두 가지로 봐요. 네? 괜찮다. 음. 그리고 첫 번째로 공부 못하는데도 부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학원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그 학원을 그만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줘라. 그러면 설사 아이가 혼자 공부해서 공부 잘하면 그대로 좋죠. 네. 근데 혹시 공부를 뭐 싫건 아니면 못하건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교 못 갔죠. 근데 그 아이가 25살 됐는데 30살 됐는데 10억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요? 10억. 10억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그 학원 국영수 학원을 그만두고 그대로 투자하고 내가 혼자 공부를 도서관 가서 공부했을 때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어느 게 좋을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 또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주식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시작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주식을 가졌다는 거는 그 회사의 그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회사가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저 회사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맥도날드 가니까 막 사람들 점심을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막 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맥도날드의 회사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능한 거예요. 내 맥도날드 주식을 사면 돼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내가 학원비 갈 돈으로 100만 원이고 맥도날드 주식을 샀으면 얼마나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맥도날드 사고 또 보니까 카카오가 너무 잘 돼요. 카카오 주식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주식은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샀다 파는 거를 배운 거예요. 맞습니다. TV에 나와도 전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손절매 가격은 얼마고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페큘레이터라는 거예요. 점쟁이. 점쟁이라서 부자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업의 일부분을 취득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죠. 네. 가격이 변해요. 근데 좋은 주식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금융 문명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이걸 모르고 맨날 그 핸드폰을 보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
점쟁이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될 거냐 아니면 투자가가 될 거냐 인베스터가 돼야 된다. 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샀다 팔았다는 걸로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딱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카카오 기업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 주식을 사면서. 그렇죠. 내 나이가 지금 뭐 올라오신 분들이 막 50살이에요. 혹은 뭐 지금 저 중학생이에요. 근데 누구나가 꿈꾸는 그 거기에 취업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들고 가치가 있으면 취득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직장에 네. 이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네. 1년마다 그 직원들한테 그 주식을 그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권리를 줘요. 보통 20% 디스카운트로 해서 오. 사게 해서. 그래서 네. 다 같이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노동력만 갖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이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네. 내 노동력뿐만 아니라 내 자본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 중요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전부 주식을 이렇게 잘못된 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 사람이 없고 그래서 뭐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은 망하는 거다. 이런 이제 그 편견이 갖게 되죠. 일본이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게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의 퇴직연금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의 같은 경우 지금 퇴직연금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오. 그래서 그런 차근차근 그런 제도도 이용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노후 준비하는 제도도 이용해야 되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소비의 우선순위. 한국은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교육비예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가 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 소비의 가장 그 우선순위는 노후 준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그 꿈대세님께서 여쭤본 질문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쉬운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투자가가 되는 방법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네. 투자가가 되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책을 많이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회사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요새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네. 게임 만드는 회사가 상장된 건지 네. 왜 게임이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이 게임 회사 주식을 사봐야 되겠구나.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육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도 누굴까요? 학원이죠. 그렇죠. 학원 선생님? 네. 원장?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면 학원에 투자하는 게 낫죠. 학원에 투자하는 게 낫죠. 학원비 쓰는 것보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네. 자본주의적 생각이고 그게 당연한 생각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원 그 비 대신에 학원 그 주식에 투자했으면 엄청난 돈을 그렇죠. 벌었겠죠. 저도 거기서 학원에 투자가 아니라 그냥 학원비를 내고 저도 공부를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구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종합해 보면 사교육 그냥 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런 의미보다는 뭔가 좀 스스로 애들 좀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댓글에서 반응 왔던 수능 만점, SAT 만점 이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하라. 그럼요. 그래야지 그렇죠. 20대 때, 30대 때 실패가 두렵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고 10대 때 실패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존니 대표님께서 MKYU에 개설한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강의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닐 것 같은데 강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금융에 대해서 특히 주식에 대해서 네. 많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나오고 요새 책방에 가면 주식 투자하는 책이 다 그 상에 들어있고 굉장히 맞아요. 신기한데 네.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저런 책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 책을 읽으면 안 되겠는데 왜 저 책이 저렇게 베스트셀러가 될까? 그 간단한 이유예요. 주식을 대부분 이런 거예요. 매매 수법. 또 뭐 짧은 기간에 1억 만들기. 그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자식의 그 주식에 대한 또 잘못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 투자 문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그 관심 있게 하고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기초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굉장히 쉬울 거예요. 뭐 요거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체대조표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대표에서 내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내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 있고 이제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제 17회가 되면은 저는 그대로 따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는 금융 전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론으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교육비 만약에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반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도 좀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좀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특히 우리 여성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기르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한테 공감이 더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 그 어떻게 자기가 그 딸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더 다양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금융 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금융 진출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만약에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딸을 금융 전문가로 키우면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 네. 또 이 딸들이 또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딸들이 또 네. 결혼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걸 가르쳐 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새 많은 나오잖아요. 라임 사태니 뭐니 나오고 막 네. 펀드 사기가 있고 그런 거 절대로 당하지 않죠. 이거를 교육을 마치면 이제 그 기초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제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아마 비포 애프터가 될 것 같아요. 비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고 뭐 남들이 사교육비 써야 되니까 나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막 세상 망한 것 같고 막 뒤죽박죽인 라이프에서 네. 이제 정리가 되는 라이프죠. 내가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가난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천천히 되긴 하지만 네. 부자가 되는 그런 라이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 강의를 초중고 경제 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죠, 엄마한테도 좋은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의 내용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강의 포인트니까 요거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 벌써 뭐 쿠폰 얘기하시고 등록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상세 안내 한번 해드리고 저희 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게요. 8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2강씩 업로드 되는 조니 대표님의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1기
총 17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 현황 점검부터 여유 자금과 기회 비용을 따져보는 법, 그리고 주식과 펀드의 특징을 배워보고 제대로 된 투자 기업을 찾고 애써 한 투자를 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니 대표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꼭 함께 하시고요. 강의 특징은 강의 내용을 듣고 실천해보는 이론 실습형 유형으로 금융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액션 플랜형 강의라고 해서 하나 듣고 차근차근 실천해보고 또 이론 하나 듣고 차근차근 실천해보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기에 강의를 수강하면 실제로 투자도 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미래 자금 마련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피드백 받아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직접 또는 부모와 상의해서 종목 정하고 직접 투자하고 실패를 성공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조니 대표님이 진짜 지금 저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2살, 4살 아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와 소통하고 난 뒤에 친밀도 형성까지, 이러면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교육, 그리고 그 신념, 그리고 그 유대관계도 더 좋아질 겁니다. 여기에 대표님 혹시 이 강의는 이런 점이 좋다, 이런 분들은 꼭 들어라 라고 덧붙일 말이 혹시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학원에 안 보내고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되면은 이제 불안하죠. 근데 그런 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해야 될까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네. 제가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제 환갑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투자할 날이 50년, 6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복리가 만약에 50년 일한다 그러면 아이가 가난하게 되고 싶어도 가난하게 못 돼요. 이거는 뭐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길을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뭐 불안할 일이 전혀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경제 위기는 옵니다. 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 변동성을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런 게 그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거 바꾼다고 그래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다. 댓글로 대표님 교육부와 함께 손잡고 하시는 거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또 댓글에 맞아요, 교육부와 함께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네. 그렇게 학교에서 연락들이 많이 그쵸? 오고요. 네. 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네.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데 네. 이제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맞아, 중요한 게 이런 국영수가 아니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 그 비참함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사교육비도 실제로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작에 불과하지만 네.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액션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네.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네, 아마 그렇게 많이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죠.
더불어서 존니 대표님의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1기 수강하시면 이런 혜택까지 저희가 준비해 드릴 건데요. 강의를 듣다가 생기는 질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메리츠 자산운용 금융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거 좋죠? 내가 궁금했던 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금융 전문가가 피드백. 이게 나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는 이걸 꼭 보여드려야죠. 또 존니 대표님의 투자 노트까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것까지 선착순 100분께 제공해 드릴 거니까 제가 아까 이거 좀 열어봤거든요. My Financial Condition Book. 저는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의 예금, 적금 자산 목록, 그리고 직접 투자, 개인연금 목록표, 나의 보험 목록표, 이런 것들이 부동산 목록표, 나의 기타 자산 목록표, 제가 대충 넘겨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크게 강조하지 말고 살짝 소근소근 지나가라고 했는데 저희끼리만 아는 지금 한 몇천 분 계시죠? 저희끼리만 알아요. 강의를 수강하시고 메리츠 자산운용사 펀드에 가입하시면 계좌에 2만 원 넣어주신대요. 2만 원. 이건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자, 그럼 과정 안내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정 모집일은 7월 21일,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약 3주간 모집하게 되고요. 수강 비용은 열정대학생 특가 28만 원. 근데 얼리버드 특가가 이번에는 무려 5만 원이 있습니다. 23만 원, 8월 2일까지고요. 강의는 총 17강이고 8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2강씩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만 원 정도 딱 생각하시면 아까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쿠폰이 있잖아. 무슨 쿠폰? 바로 호박마차 쿠폰. 호박마차 나간다. 아마 존니 대표님은 이게 무슨 쿠폰인가 하실 거야.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노래 너무 잘 만들었죠. 오바! 죄송합니다.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에요. 호박마차 쿠폰. 호박마차 쿠폰. 함께 할까요? 귀가 빨개지는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까 한 번 해봐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호박마차 쿠폰을 만든 이유가 대표님 놀라시진 않으셨죠? 네네. 하시는 분들. 호박마차 쿠폰이 10,000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려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리버드 특가에 호박마차 쿠폰까지 받아보시면 23만 원이 아니라 21만 원. 근데 7월 22일 목요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당장 내일 밤 11시 59분까지만 호박마차 쿠폰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영상 하단에 혹은 URL 통해서 쿠폰 번호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직 시간 남았네요. 오늘 밤 11시까지 한라인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내일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시고 단 호박마차 쿠폰은 내일 밤까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크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글림튜브님. 그렇죠. 저도 저는 또 깜짝 놀랐네요. 자, 제가 저기 그 댓글에 보니까 네. 이미 가입했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가입하신 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박마차 쿠폰 춤 한번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박마차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이 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재치까지 주셔서 강의가 심심하지 않을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고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Q&A 실시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묻고 또 대답해 드릴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융 감각이 없어도 키워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네. 금융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나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전문 지식이 없어. 아니면 나는 정보가 없어. 네. 아마 저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정보가 많으니까 네. 나보다 더 유리할 거야. 저 사람은 외국 투자 가니까 더 나보다 유리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네.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떠한 그런 경쟁을 이기고 있는지, 그런 아주 장기적인 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막 차트를 보거나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금융 지식이 없어서 나는 불리할 거야. 네. 제가 그냥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고, 그 회사를 이해하는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영수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돈을 버는 그런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 네. 또 막 그 TV에서 나오는 막 어떤 잘 못 알아듣는 용어를 쓰거나 절대로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장기 투자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 그대로 투자하는 거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다만 이제 네.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돈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대표님께서는 이미 주니어 금융교육을 수차례 진행을 하셨잖아요. 어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아유, 제가 그 초등학교도 강연을 가고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회사에 가서도 가고 다 합니다. 네. 네, 제가 제일 감명을 받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주식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학교에 가는 순간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가니까 왜 돈 얘기를 하세요? 돈이 왜 중요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깜짝 놀랍니다. 대학교에 가니까 전부 공무원 시험 보겠다 그래요. 맞아요. 성인 가니까 전부 그 코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좋은 투자 철학을 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죠. 대표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었다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엄마가 문제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네. 또 아이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우연히 제 유튜브를 보고, 주식이라는 게 있구나. 자본주의에 주식이라는 걸 엄청나구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는 우리 남편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네. 우리 남편은 왜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 설득을 해달라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젊은 생활을 다 보내고 남한에 온 사람은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남편이 반대하는 거 보고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니어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이제 이채민 학생이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출연했는데, 네.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 TSMC가 어떻고, 막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거 굉장하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니어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되게 이제 투자 클럽이면은 가상 돈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돈을 계속 돈을 넣어주고 있어요. 진짜 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투자해서 돈을 번 거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니어 투자 클럽도 이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네. 그 진짜 투자를 경험하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네. 단순히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체계적으로 돈을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고 그런 거를 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제 교육을 뭐 배운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아까 그 기억에 남는 이채민 어린이라고 했는데 몇 살이에요, 그 어린이가? 그게 9살인가요? 10살인가? 그렇게. 어려요. 10살, 9살. 네, 예. 한번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래요. 네. 뭐 한 9살, 10살, 뭐 11살 뭐 요쯤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 어린이가 아까 뭐 삼성전자, 뭐 기업의 분석이랑 기업 가치를 파악한다고 해서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유튜브에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이어갈게요. 영상 보고 오시죠. 미국 주식에서는 이제 테슬라, 텔라도, IBB, 나이키. 주식하고 펀드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주식은 종목을 이제 한 종목을 사는 거지만 펀드는 이제 ETF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제 여러 기업들을 같이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주식을 살 때 아니면 홀 때 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아요? 경쟁사가 이제 안 나타날 이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것만 봐요? 그것도 보고 이제 미래에 이제 선도할 기업? 제 생각에는 이제 미래에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할 거라 생각을 하여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채민 어린이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1살이라고 하시네요. 예, 하시네요라고 말이 나오네.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대표님께서 옆에서 흐뭇하게 허허허 웃으시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똑부러지게 잘 말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아빠 입장이라면 학교에서 굳이 1등 안 해도 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테슬라 아까 뭐 이런 기업들 얘기했죠. 이게 한마디로 그보다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주식을 실제 돈으로 그 회사를 사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고 마치 내가 대표자처럼 생각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생각의 가치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은요. 네.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 테슬라를 산다든가 네. 이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 CEO가 그 라이브로 뭐 줌으로 그 투자가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밤에 그런 그 라이브로 유튜브로 들어가서 라이브 줌이라든가 들어가서 그 유명한 기업들의 CEO가 강연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회사의 비전이 어떤지 그런 그 사실 엄청난 사고의 확장이 늘어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국영수를 공부할 때 그 아이의 경쟁력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창의성을 늘리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이 다음에 다 창업을 하고 싶어야 돼. 나는 이 다음에 창업을 해서 나는 이런 회사를 벤치마킹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 회사보다 더 큰 회사 만들어야겠지. 이런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야, 그냥 대표님 강의 듣고만 그래서 있어도,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게 네. 이제 시작이지만 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와. 그 이루 말할 수 없게 훌륭한 나라가 되죠. 그럼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도
방금 나온 채민 어린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어. 다만 이제 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강연을 17강의를 할 건데요. 네. 이제 숙제가 나갈 겁니다. 네. 이제 숙제 검사는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내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그거를 작성해야 되고 네. 연필로 해야 돼요. 어. 그냥 앱을 통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거면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앱으로 하는 것보다 연필로 써야 되고 그걸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번 달보단 이번 달은 어떻게 됐는지 네. 그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도 열어봐야 돼요. 이제 아이들 계좌를 열어주고 네. 펀드 계좌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계좌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주식이 뭔지 어. 첫 번째 펀드가 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첫 번째 펀드가 뭔지 근데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 건지 네. 펀드와 주식의 차이가 뭔지 복리가 뭔지 이제 이런 거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도 한두 번 듣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게 아마 그 대한민국 국민의 1%의 금융 전문가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저희 오늘의 주인공 이채민 이 어린이와 함께 직접 모셔보고 얘기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제 11살이라고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저희가 초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 아이 부자 만들기 클럽 강의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한 선물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되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 그 선물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대표님, 그리고 MKYU 열정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이채민입니다. 지난 겨울 제가 존리 대표님의 주니어 투자 클럽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요. 강의를 듣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주식이나 경제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키랑 TSMC 기업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CEO의 경영 마인드라든지 또 최근 실적이 어떻다라든지 등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빨간 암탉 같은 고전 동화를 영어책으로 읽으면서 금융적 관점에서 토론도 하고요.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식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수업부터는 하나씩 개념도 잡히고 이해도 되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금융에 대해 토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래의 부자가 될 거란 확신이 생겼어요. 건강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분명 미래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주식을 가장 먼저 사고 가장 늦게 팔아라. 기업이 나를 위해 돈을 벌게 해야 한다 등 존리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금융 지식과 경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요. 미래 경제 독립을 원하신다면 꼭 들어와야 할 수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존리 대표님의 내 아이 부자 만들기 강의를 통해 모두 부자가 되어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대표님의 흐뭇한 이 모습이 딱 나갔어야 됐는데 우리 채민 양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엄청 마치 이렇게 손녀 보시듯 엄청 흐뭇해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이론, 실습형으로 이루어지려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도 필요할 텐데 이 시드머니는 어떻게 마련하면 될까요, 대표님? 시드머니라는 거는 네.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게요. 그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10,000원부터 하셔야 돼요. 아, 10,000원부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밥 먹듯이 네. 내가 우리가 그 세 끼를 먹잖아요. 네. 똑같아요. 내가 오늘 커피 사 먹는 돈으로, 내가 오늘 사교육비 끄는 돈으로, 내가 옷을 안 사 입는 돈으로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드머니예요. 근데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네. 그게 시드머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강의를 또 듣고 실습하시면서 앞으로 금융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조언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돼요. 빚내서. 빚내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는요 네. 모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10살 때부터 투자했더니 네. 아까 어린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TSMC다. 그 TSMC를 처음에 한 주 사지만 네. 내가 10살 되고 20살 되고 40살 되고 했을 때 그게 1000주도 되고 10,000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네. 그 주식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듣고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실시간 질문 몇 개만 좀 더 받아보고 난 뒤에 오늘 강의가 준비된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정도 였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하지만은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질문 몇 개 더 받고 난 뒤에 저희 이제 좀 과정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아이가 없는데 아이 없는 성인도 들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이게 네. 아이들 부자를 만드는 거지만 아이들만 부자가 돼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본인도 부자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그는 그러면 이제 조카도 부자가 될 수 맞아요. 있고 네. 또 그 주위에 어려운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단순히 우리 아이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부자 되는 그 원리를 깨달았으면 네. 그걸 전파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이들 성인들한테도 이런 좋은 투자 철학이 전파가 되는 게 네.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아이가 없는 성인도 들어주시면 좋죠. 그럼 아이는 있어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부모도 이거 들어도 되는가요? 전혀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네. 잘못된 주식 철학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 이제 오히려 반박을 해요.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제일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아까 댓글창 난리 났어요. 지금 뭐 100명 안에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듣고 싶은데 저 이거 꼭 받고 싶은데 투자 노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투자 노트 이게 100분 안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좀 대표님 안 될까요? 만약에 100분이 요거 받아보시고 난 뒤에 제 생각엔 지금 벌써 100분 충분히 넘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요거? 제가 사실은 5,000원에 팔던 거예요. 네. 근데 100분 드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노트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PDF 파일로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수강생들 네, 돼요? 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네. 주의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PDF로 파일을 받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기입을 하실 때 네. 이 반드시 연필로 쓰셔야 돼요. 왜 그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컴퓨터로 숫자를 넣게 되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기억에 잘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필로 쓰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그 PDF 파일도
받으셔도 네.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오. 그래갖고 거기다 직접 쓰시고 이거를 그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나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헬스클럽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우리 건강 체크하잖아요. 네. 이게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저희 강연을 들으면서 이걸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네. 온 가족이 작성하셔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작성한 다음에 6개월마다 또 작성해야 돼요. 아. 그래서 6개월 전과 6개월 후를 비교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를 금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비밀이 들어가게 돼요. 네. 본인의 비밀이에요. 남이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작성을 해서 네. 이거를 금고에 집어넣고요. 6개월마다 그 저번 6개월 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이낸셜 컨디션, 내가 건강한가, 내가 금융적으로 내가 재정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알 수가 있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알 수 있어요.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6개월 전에 내가 이걸 썼는데 6개월 전에 이거였는데 6개월 후에 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게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작성하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이제 정말로 이 강연을 그러니까 이 수강을 했을 때 네. 베네핏이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그거 안 하면 소용이 없죠. 맞아요. 근데 정말 반드시 연필로 쓰셔야 되고 네. 꾸준하게 쓰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희 수강생님분들이 이제 막 안도의 막 한숨을 쉬고 계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PDF 파일로 와서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 안내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장 이렇게 딱 넘기시면 부자가 되는 첫걸음,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자산, 부채 목록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재무 상태의 건강 여부를 체크하고 경제 독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글 내용까지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노트가 아닙니다. 정말로 투자 노트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오늘 강의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12시, 1시까지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PDF 파일은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수강 신청 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다운받으시고 꼭 출력하시고 난 뒤에 연필로 쓰세요. 자, 그럼 오늘 벌써 라이브 OT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워가고 느꼈던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잘 또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과정 안내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정 모집일은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고요. 수강 비용은 열정대학생 특가 28만 원, 근데 얼리버드 특가 5만 원 할인 받으셔서 23만 원, 8월 2일까지. 근데 호박마차에 대한 쿠폰 계속 나오고 있죠? 노래요? 지금은 안 돼요. 늦었기 때문에. 호박마차 쿠폰 2만 원이에요. 무려 2만 원 적용하시면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21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아까 어떤 분께서 이 강의를 21만 원에 계속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좋은 그 행운을 만나보시는 거고요. 혜택까지 강의를 듣다가 생기는 질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금융 전문가 2주에 한 번씩 피드백 제공 이것까지 꼭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선착순 100분께는 졸리의 투자노트 제공해 드리는데 지금 현장에서 결정된 거 투자노트 100분께는 제공해 드리고 그 이외에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선물들이 많네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인스타 댓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 이제 인스타 저희가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을 추가해서 드릴 거예요. 아까 저희가 선물이 기본으로 커피 쿠폰 5개였나요? 네, 근데 존니 대표님의 금융동화책 10권 추첨까지 또 드린대요. 보이시죠? 여기 올라오는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25일까지 커피 교환권 5명에 추가, 또 현장에서 대표님 너무 멋지세요. 저희 금융동화책 10권 추첨까지 드리니까 MKYU 공식 인스타그램 확인하시고 올라오는 그 화면 영상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시는 존니 대표님과 김미경 학장님이 만난 만큼 수강료의 일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쵸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네네. 이런 선한 영향력에 또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아이들도 네. 또 다른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유태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태인들은 그런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를 부자 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위를 돌아보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리고 다 같이 현명한 부자, 현명한 투자,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별명이 참 많으시다고 했는데 아까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던 존 크라테스라고 했는데 네, 그건 너무 과장이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네. 또 저는 미국에 어떻게 보니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걸 한국에서 빨리 알려주고 싶고 또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일찍 시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거가 우리 한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옆에 집 아이들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 네.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한 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거는 다양성,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창업하고 싶어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1, 2등의 그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럼요. 대표님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진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계속해서 이제 끝을 향해 가는 멘트들밖에 없네요. 그냥 이거 찢어버리고 싶은데. 오늘 방송은 NKYU 채널에서만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URL 링크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십니다. 이후 전체 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저자 이상욱 강사님, 그리고 열정대학생 최초로 MKYU에 데뷔하는 분이죠. 최고미 강사님과 함께 트렌드를 읽는 신문 읽기,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공부의 기술 라이브 OT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전 신청은 MKYU 인스타그램 바이오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여기 진짜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그리고 벌써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보기 아쉽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우리 지금까지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말씀이시건 편안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이제 막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before, after.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5년, 10년간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 잘못된
편견 네.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거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흥분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뭐 TV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그 선한 영향력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0대부터 해서 40대, 50대 오늘 함께 해주신 60대 다양한 연령층에서 주식을 아까는 뭐 사고 파는 개념에서 이제는 진짜로 뭔가 투자의 가치를 생각하고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바꿔주셨죠. 근데 항상 그 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변하게 되려면 교육,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진짜로 경제 교육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아까 이채민 어린이처럼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강의 만들어주신 학장님 그리고 존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존니 대표님 빠이빠이 하셨는데 네.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돈도 안 가르치죠. 돈이 중요한 것도 안 가르치죠. 돈을 어떻게 일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죠.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쓰고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나도 부자가 되지만 내 배우자도 부자가 되고 또 내 아들도 부자가 되고 내 딸도 부자가 되고 또 손자 이게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금융지식을 쌓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그 투자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체계적이 않은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듯이 지식을 쌓듯이 금융교육도 투자를 해봐야 되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경험하고 또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을 것 같아요.